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찾아뵌 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영상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발표를 하면 시장에 일관적인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망도 하고 분석도 할 때 현재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늘 좀 더 드려볼까 해서 좀 찾아뵙습니다. 기사를 좀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 기사를 보니 전전 영상인가?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속도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보통 땅값 상승률과 아파트 상승률 대비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리니, 보통 일부에서는 그 올라간 부담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 오늘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증가분이 상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상가 공실률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에 전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거는 동문서답한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과 공실률에 대해서도 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되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오피스 상가, 대형 상가, 중형 상가, 근린 상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오피스 상가도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는 좀 줄었지만 대체적으로 상가 및 오피스는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전망을 하면서 권리금 또한 내려갔으며 임대료도 계속 내려갔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 영향 자체는 상가 공실률과 임대료 및 권리금 같은 경우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면 공실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권리금 자체도 떨어지며 임대료도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상승분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을 전망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가 임대료도 공실률이 많이 안 나게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거를 단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임대료를 전가하기 힘들다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가 공실률이 뭐 때문에 기인해서 공실률 및 권리금과 임대료가 떨어졌다는 지금 인식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말씀을 안 드려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임차인한테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전가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자체를 살려서 공실률이 줄어들게 하는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16 대책이 목표가 강남 잡기라고 솔직히 말했다며,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강남 상고 집값은 대책 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폭이 좁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12.16 대책 부동산 긴급을 점검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국토부 입장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가 12.16 대책 일환으로 발표를 했을 때 정부의 그 시장의 시그널은 어땠죠? 이번만큼은 강력한 규제로 반드시 잡겠다고 시장에 엄포까지 놨는데 그 2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자기 입으로 솔직히 말했다며 강남 잡기가 목표였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중에서도 강남만 부동산 집값인가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좁은 그 현안을 갖고 지금 발표했던 당시의 입장을 크게 후퇴해서 시장 시그널을 준다는 입장이 정말 아니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리고 전전주인가 서울 강남 집값은 저도 부동산 전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강남 3구 마용성은 지금 집값이 떨어졌으며 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전망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려보면서 일부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의 노도광 지역이나 수용성 지역의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수용성 지역에 대해서 풍선 효과를 많이 저도 시장 전망을 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첫째 주인가 첫째 한 오래 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일부 국토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풍선 효과는 아니다. 다만 강남과의 갭 차이 일환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한국감정원의 그 주간 변동률을 보면 수원 아파트나 용인 아파트의 그 상승률이 전주보다 더 커진 거를 보고 오늘 다급하게 그 수원이나 용인 지역에 조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조정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다시 시그널을 줬는데, 그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적인 그 부동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일부 갭매우기 형상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벌써 추가 대책이란을 벌써 발표할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왔다 갔다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서 저도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거는 부동산 경기 자체의 영향이 크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 부동산 상가 공실률이 크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거는 국토부 입장의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 일환으로 어떤 말로 얘기를 드렸는지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답답한 상가 주인의 공실률이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역별로 큰지는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게 부동산 그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또한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실장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자리에 있는 분이 12.16 부동산 대책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강남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전에 오르기 전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2.16 부동산 대책 목표가 강남 잡기라고 솔직히 말한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고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기획부터 일관적인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시장 자체의 그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일관적인 그 정책 시그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 저도 그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